오늘 탑10 3위 주제입니다. 어제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에서 전한길 씨가 큰 논란이 됐습니다. 당이 결국 전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일단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전히 싸우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은 탐만하고 있습니다. 단 이재명 독재 투쟁을 전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어겐을 외치는 자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어게인을 신봉하는 분들, 거짓 나팔수들의 빌붙어 있습니다. 강원대지 얼마나 했다고? 기다려. 그러고가 왜 여기 와? 나 강원대지 20년 됐어. 한 달짜리가 여기 왜 와? 예,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제 전당대회가 전한길 대회 같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전한길 씨가 막 의자 위에 올라가서 막 손짓을 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되면서 한바탕 논란이 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모든 전당대회 출입을 금지시키겠다라는 조치가 나왔고 그랬더니 나 기자인데 나 언론인으로 간 건데 다음 주에 있을 PK 전당대회도 갈 건데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의 극우화에 대한 우려,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 장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상황이었죠. 근데 이게 이후의 전당대회 일정의 수립 금지 조치로서 이 문제의 근본적인 어떤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느냐, 전혀 그럴 수가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한길 씨가 저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당권 유력 주자들이 전한길 씨 앞에 가서 전한길의 세력의 지지를 얻어서 당권을 얻고자 하는 전당대회가 이번의 전당대회입니다. 그러니 전한길 씨가 저런 행동을 하더라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이후에 출입을 금지해서 저렇게 배신자라는 구호를 외치지는 못하겠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부정선거론을 얘기하고 윤 어게인을 얘기할 건데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후 징계 조치까지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은 국민의힘 전체가 자초한 일이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이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국민의힘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의 목소리가 완전히 제거된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결국 전한길 대회로 끝날 것이라는 점은 지금으로서도 명확해 보입니다. 예,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앞으로 전한길 씨의 목소리가 얼마나 더 커질지요. 관련돼서 영상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김건희가 그러면 안 되지. 전당대회인데 대놓고 뭐 있는지 알아요, 시청자 여러분? 저 앞에 화면에다가 전한길 띄워놓고 전한길이 영상 보여주면서 비난내고 욕했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좀 이따가 조경태 나와서 또 전한길 욕하면 안 되지. 진짜로 또 배신자야. 정말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정리를 잘 할 것입니다. 외치는 거는 뭐 그런 게 외칠 수 있는데 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예, 정성호 단장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오전에 긴급 비대위를 열어서 이거 중앙윤리위원회를 이첩해서 징계 절차를 개시하겠고 빨리 결론 내리겠다. 왜냐면 다음 주에 PK 합동연설회가 있으니까. 네. 전한길 씨는 나는 간다. 나는 언론인으로 가는 것이니까 나는 나의 출입을 막을 생각은 말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날 걸로 보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당으로서는 저런 모습이 전당대회에서 그 폭력 형상이라든가 언어 폭력 같은 게 상당히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라는 것은 당권 투쟁이라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각 계파라든가 각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지금 저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각에서는 전한길을 출당해야 된다 그리고 뭐 제명해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보수 정당 물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하에 있을 때 대표 있을 때는 상당히 일극 체제로 가 있었지만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당의 자율성이 저는 보장돼 있고 전환길 같은 저런 효과 저런 것들을 당 내부 민주적인 시스템 위에서 저런 것들이 정리되는 정당의 기능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혼란을 질서로서 전환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런 것도 일종의 지금 당의 노선을 가지고 혼란스러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도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저는 이것이 잠재워지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보여준 그런 여러 가지 임무와 역할,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국민의힘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거는 직무유기적인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앞으로 더 국민들 그리고 당원들한테 지탄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 저런 혼란스러운 것들도 다 백가쟁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런 것을 당의 내부 시스템 어떤 사람이 와서 뭐 이렇게 소란을 피운다 하더라도 그것을 뭐 바로 징계한다든가 그렇게 바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바로 징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건강한 당의 그 생물학에 보면은 호메오스타시스라는 그 항상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당장 누구를 자르고 제거하고 그리고 출당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큰 보수의 계멸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보수 정당의 그동안 역사와 전통과 자정작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문수 장동혁 당대표 후보는 누구 하나만을 출입 금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조경태 안철수 후보는 당연히 쫓아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전 대변인. 지금 정당 지지도만 보자면요. 민주당이 44, 국민의힘 16입니다. 16이라는 숫자를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굉장히 낮은 숫자고요. 심지어 어제 전당대회가 열렸던 TK,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TK마저도 37대 23. 오차 범위 바깥에서 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전 지역에서 민주당의 국민의힘이 뒤지고 있다는 건데 지금의 어떤 혼란스러운 모습을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 16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요. 3년 반 전에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통해서 정권 획득에 성공할 때 대선 득표율이 48.6%였습니다. 그러면은 3분의 2가 떨어져 나간 겁니다. 3분의 1만 남아있고 그 숫자마저도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전당대회 중인데 컨벤션 효과가 발생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기는커녕 역컨벤션 효과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한길 씨 같은 인사가 전당대회장에 들어와서 저렇게 배신자를 연호하게 하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볼썽사나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백하게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입니다. 전한길 씨는 저 전당대회장에 들어오길 언론인 자격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언어 도단입니다. 첫 번째, 국민의힘에서는 전한길 씨에게 언론인 비표를 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 언론인이면은 왜 당적을 갖습니까? 중립적으로 취재를 해야죠. 세 번째, 저 자리에서 운동권처럼 팔뚝질을 하면서 특정한 구호를 연호하게 하는 것이 취재 활동입니까? 명백하게 정치행위라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 자리에는 원칙적으로 책임당원만 들어오는 겁니다. 전한길 씨 아직 책임당원 자격이 없어요. 일반 당원이 각 당을별로 50명까지 신청하면 선거인단이 될 수 있지만 전한길 씨가 선거인단이 됐다는 보도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적법하지 못하게 저기에 들어와서 저렇게 소란과 소동을 야기한 것입니다. 당에서 윤리위 조사에 착수한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그 이전에도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는 그런 발언을 입당한 이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엄정한 조치, 당적을 박탈하는 제명까지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과연 누가 당대표가 될까요? 김문수, 안철수, 조경태, 예, 그리고 장동혁 이렇게 4명의 후보가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여당 대표는 정청래 당대표로 결정이 됐죠. 김문수 후보 이렇게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집권한 지 2달 만에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파탄이 났습니다. 민주당 당대표로 뽑힌 정청래는 미국 대사관절을 담을 타넘고 침입하여서 폭발물을 던지고 신나를 뿌려서 불을 지른 극좌 테러리스트 아닙니까 여러분? 민주당을 해산해야 될 것인지 국민의힘을 해산해야 될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끝장 토론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는 과연 민주당과 국민의힘 어느 당이 해산해야 할지 물어보자. 자,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요. 김문순대 씨 여론조사해보자. 김문순대 씨가 무슨 뜻입니까? 과거 이제 김문수 전 장관이 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 소방서에 119에 전화해가지고 자꾸 관등성명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누구시냐고 물어보니까 나 김문수인데 그래서 했던.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일종의 갑질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이 젊은 2030 세대층에게 비난을 많이 받았던 일화인 거죠. 근데 이제 김문수 지금 후보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어느 당이 해산해야 될지 대통령에게 끝장 토론 제안한다라고 하는데 끝장 토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인은요, 이 국민들에게 선거로 심판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신속한 어떤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총선에서 패배했고 대선에서 패배했고 또 주마다 나오는 정당 지지율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뭘 더 이상 누가 다 어떤 당이 해산할지 뭐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마음이 조급한 것 같아요. 본인이 무난하게 전 대통령 후보였기 때문에 1등해서 당대표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장동혁이라는 신인 후보가 극우 보수 유튜버들에게 면접 보고 나더니 바로 1일 추격을 하니까 자꾸 극우적인 발언을 하시는 것 같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앞으로 미래가 있으려면 세 가지, 그러니까 계엄에 반대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계엄을 옹호하셨던 분들, 그리고 탄핵에 반대하셨던 분들, 부정선거에 옹호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당대표 후보에 나오시면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숫자가 막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도 또 당심도 변화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22일 있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최종 당대표는 누가 선정이 될까요? 저희는 내일 4명의 당대표 후보를 놓고 토론회를 펼칩니다. 저희가 생중계해드리니까 꼭 한번 보시고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